수락산업 문제입니다. 분계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잘 봅시다. 수락산업은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제16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애너하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거래처는 인천 세관이 되는 거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재비용은 미착품을 사용할 것,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을 갖다 우리가 미착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밑줄 쳐봐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밑줄 쳤습니까? 자, 첫 번째 3월 30날짜 분기에는 55번의 수입이에요. 자세비용이 55번의 수입. 거래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인천세관. 거래처는 인천세관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분계 문제는 원재료를 분계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에 지급되는 세금하고 관련된 분계정의처.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50만 원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그래서 그 50만 원하고 통관 재비용이 문제에서 관세 50만 원에 통관 수수료 15만 원, 토탈 65만 원 나와 있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변의 현금 115만 원. 대변의 현금 115만 원. 차변에는 115만 원의 내용이 VAT 대급금 50만 원하고 나머지 65만 원은 관세 및 통관 재비용 65만 원이잖아요, 그죠? 관세 통관 수수료 뭘로 분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착품 계정을 사용할 것 했으니까 차변에 미착품이 6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입력은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부가세 대급금, 미착품, 대변의 현금, 원재료 500만 원을 분계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문제니까 세금 내는 것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승용차를 수입하는 거면 여기 볼까? 승용차 수입 그러면은 아무리 수입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승용차는 뭐예요? 54번에 불공이 되는 거예요. 54번에 불공, 인천세관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야 되는 거야. 대변의 현금 115만 원. 차변에는 불공은 부가세 대금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차량 운반고가 되는 겁니다. 차량 운반고 115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미착품 계정 글 쓰지 않고 만약에 차량 운반고에 포함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승용차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구입을 하든 무조건 불공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수입했을 때 54번에 불공이고 거래처는 똑같이 인천세관이에요. 그리고 분계는 부가세 대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무조건 차량 운반고가 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고요. 2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자, 주식회사 마음 구매팀 직원과 영의정에서 정시 식사를 하고 16만 5천 원 공급대가. 여러분 공급대가라는 말은 부가세 포함된 거래겠죠? 국민카드를 결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실수하지 마세요. 4월 26일 거래입니다. 4월 26일 날 여기 잠깐만 볼래요?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라고 나오면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54번의 불공이 맞죠? 54번의 불공이에요. 근데 지금은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접대비 플러스 뭡니까? 신용카드죠? 얘는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 전표인 거야. 일반 전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메인 매출 전표지만 접대비 플러스 신용카드는 일반 전표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죠, 그쵸? 접대비 금액은 16만 5천 원. 그러면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금액은 16만 5천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무슨 카드 결제했다고 그랬어요? 국민카드.
미지입금에 국민카드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미지입금에 국민카드. 접대비 세금 계산서만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번에 굴곡이 되는 거고요. 접대비 신용카드는 일반 전표입니다. 3번 7월 29일 날 분계를 봤더니 백두식당으로부터 공장 생산 생산 라인 직원들의 야간 식사를 제공받고 나머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뭐 종이를 받았든 전자를 받았든 51번의 과세입니다. 51번의 과세예요. 이기 예정 때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해서 이기 확정 때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있는 설정을 해라. 일단 분기를 먼저 하면 옥류생비죠. 옥리부생비고요. 공장이니까는 500번대죠. 제주입니다. 금액은 150만 원. 금액은 150만 원. 브레이트레이금. 브레이트레이금이 15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 줬어요. 대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세금 계산서에 봤더니 현금 나는 5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외상비수금 나는 115만 원 있죠. 돈 아직 안 줬으니까 외상비입금이야, 미지입금이야? 미지입금이에요. 미지입금에 115만 원. 미지입금에 115만 원. 자, 이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정 때 누락해서 부가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정 누락분 설정하라는 얘기야.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매입 매출전표 7월 29일 날짜 클릭. 천천히 따라하세요. 매입 매출전표 7월 29일 날짜 클릭했어요. 자, 51번의 과세입니다. 51번의 과세. 매입 매출전표 7월 1일 날짜 클릭했으면은 51번의 과세. 자, 품목은 뭡니까? 식대입니다. 자, 51번의 과세. 그 다음에 종목간의 식대. 공급가액란에 150만원. 공급가액란에 150만원. 부가세는 15만원. 거래처 입력했죠? 거래처는 백두식당. 전자 아니에요? 전자는 체크하시면 안 되고, 분계는 3번의 혼합. 차별에 공유생비로 바꿔줘야죠. 511번의 공유생비. 511번의 공유생비. 엔터 치고 내려가서 대변에 현금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또 대변에 미지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115만원. 대변에 미지입금 115만원. 엔터. 자, 한 줄 올려서 한 줄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잡고 간편집게 및 기타 찍어보세요. 역삼각형. 간편집게 및 기타에서 역삼각형 찍었어요. 자, 거기 보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예정 누락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7월부터 9월이 예정이죠. 여기 잠깐만요, 손가락. 7월부터 9월이 예정이죠. 확정은 10월이죠, 그죠? 그럼 거기 확정 신고 개시 인연 뭐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기다 몇 년? 2022년 몇 월? 10월. 이렇게. 2022년 10월 입력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매입이라는 글자 옆에 누락이라고 떠요, 안 떠요? 떴죠? 네, 그거 설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분기 됐어요. 빠져나오시고 나머지 일단 입력하시면 됩니다. 4번 10월 10일 다음은 수락산업의 2021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자기주식 200주를 100만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입니다. 10월 12일 날짜 분기를 하면 대면에 자기주식 차면에 보통예금. 일단은 보통예금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100만원. 차면에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에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몇 주 팔았어요? 200주. 거기 부분 재무상태표 봐요. 200주의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본 조정해 보시면은 200주의 금액이 단가 6,000원에서 120만원 나와 있죠? 120만원짜리 파는 거야. 그러면 잘 볼래? 120만원짜리 잘 봐요. 120만원짜리 100만원밖에 못 받았지?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이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봐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쓰기 전에 뭘 먼저 써줘야 될까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변의 자기주식 120, 차면의 보통예금 100. 손실이네. 근데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먼저 상계 처리해 줘야 돼. 있어 없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얼마 있어요? 40만 원? 그럼 40만 원 중에 얼마? 20만 원만 상계 처리하면 되죠. 그럼 얘는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얘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대변의 자기주식 120, 차면의 보통예금,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인 매출전표고요. 3월 30일 날짜. 두 번째는 일반 전표. 세 번째 메인 매출전표 같이 입력했고요. 네 번째 거 다시 일반 전표입니다.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전표 입력을 먼저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을 해라. 1번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2년 1기 확정. 여러분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1월이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모두 4월에서 6월에 발생한 거래를 가정하고 정비명을 생략한다. 다시 부가가치 찍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보세요. 부가세 찍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갔어요.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월 10일 가세 사업에 사용하던 기회장치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였다. 밑줄 쳐야지. 면세 사업에 전용. 밑줄 쳤어요? 간주 공급 중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면세 사업에 전용된 기회장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 계산서 수령했고 매입세금 전에 공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일 취득가액 나와 있고 2번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당사의 제품을 전용한 내용이다. 전용의 뜻이 엉뚱한 데다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라. 전용 내역을 봤더니 접대 목적 면세 사업 전용 승용차 수선에 사용했고 서울시 무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전용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계 원가의 시가는 공급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직매장 반출. 원가는 1,000만원, 시가는 1,500만원.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총괄납부세임자는 아니다. 1, 2, 3번을 모두 읽어봤더니 재화의 공급 중에서 재화의 공급에는 첫 번째가 실질적 공급이 있다고 했어요. 실질적 공급. 얘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고 그랬죠. 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에 반영이 되냐면 1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간주 공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주 공급은 파는 것은 아니지만 파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라고 했죠. 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4번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4번에 반영이 됩니다. 4번에 뭘로 반영이 되냐면 시가로 반영이 된다. 시가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간주 공급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자가 공급. 첫 번째 자가 공급에 면세 사업 전용.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영업용. 비영업용 다른 말로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똑같은 말입니다. 승용차 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매장 반출. 그런데 자 결론 얘만 직매장 반출만 뭐가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가 반영이 된다고 그랬던 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만 세금 계산서가 반영이 돼요. 뭘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에 들어간다고요? 1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직매장 반출은. 자, 자가공급 다음에 사업상 증여가 있죠.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접대. 세 번째는 개인적 공급. 네 번째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나머지는 다 4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가예요. 그리고
이거 접대비니까 54번의 불공 아닌가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써줬었지만 54번의 불공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얘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된다고요. 54번은 불공이 아니에요. 54번의 불공은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거야. 첫 번째 6월 10날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였다. 면세 사업 전용이죠. 면세 사업 전용. 취득 시로부터 여기 봐요. 몇월 며칠에 취득했어요? 6월 25일. 그럼 여기 잠깐만. 이거부터 써줘야지. 이 간주 공급의 조건은 당연히 매입시 뭐를 공제받았을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간주 공급의 조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자, 그래서 1번이 6월 10날은 제가 말보다 천천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잠깐만 보게 들어볼래?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기계장치를 얼마에 사왔어요? 3,000. 그럼 부가세가 얼마 있었을까? 300.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 그치?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면세 사업에서 쓰고 있으니까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뻥쳐서 환급 받아놓고 실제로는 면세 사업에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요. 2021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 한 번 경고했지. 12월 31일도 한 번 경고했지. 2022년 6월 30일 오늘이지. 경고 아직 안 했지. 몇 번 경고했어요? 2번 경고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취득시로부터 2021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몇 번 경고했느냐, 그치? 그래서 2021년 6월 25일부터 6월 31번, 12월 31일 또 한 번. 그 다음 년도 이제 오늘 6월 30일이잖아. 경고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경고했으니까 몇 프로 까주는 거예요? 50% 까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0만 원 중에서 얼마? 150만 원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요? 기억나지?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면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라고요. 과세 표준.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원가 3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5% 곱하기 몇 번 경고했다고 했어요? 2번. 이렇게 2번 경고했잖아. 그럼 50%죠. 1에서 50% 빼면 50% 나오지. 5, 35, 1,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만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몇 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4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 같이 4번 찍어봐요. 다 같이 4번 찍었으면은 자, 얼마가 과세 표준이라고 했어요? 1,500. 1,500만 원 입력하세요. 그럼 부가세는 얼마나 얻습니까? 150만 원. 부가세는 150만 원. 됐어요? 자, 다시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내가 이것도 설명했었잖아요. 오피스텔은 사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과세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러 가면은 다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만약에 오피스텔을 1억 주고 샀어. 그럼 부가세가 얼마 들어갔겠어? 1,000만 원 들어갔겠지, 그치? 오피스텔 1억 주고 사면서 부가세 1,000만 원 사업자 등록해서 환급 받았지? 오케이?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환급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사무용 공간으로 임대를 했어야 되는데 주택으로 임대를 했어요. 주택 임대는 면세잖아. 그러면 오피스텔을 살 때 매입세 공제받았던 거 주택으로 임대를 하면 면세 사업에 적용하는 거지.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표현해야 된다고요. 건축물은 몇 프로씩 까준다고 그래서 6월 30일, 12월 30일 한 번 경고할 때마다 5%씩 까주지만 건축물 외의 것은 몇 프로씩 까준다고요? 25%씩 까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6월 25일에 취득했으니까 자, 6월 25일 취득시로부터 6월 30, 12월 31일 그리고 오늘 6월 30 두 번밖에 안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만 경고했으니까는 50% 까주는 거야. 3,000원 50%니까는 1,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서 4번에 1,500, 150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1번 됐고요. 2번 봐요.
이번에 당세 제품을 전용한 내용이다. 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사업상 징여입니다. 그치? 사업상 징여. 시가의 동그라미. 시가의 동그라미 30만 원. 면세 사업의 전용 또 나왔네요. 면세 사업의 전용 시가 700만 원의 동그라미. 시가 700만 원의 동그라미. 업무용 승용차 수선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업무용이 비영업용이지 그치?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했었어요. 시가의 동그라미.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기부금이지. 여기 봐봐. 아무리 봐도 기부금은 간주공급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다 되어볼래? 그러면 930만 원 나오죠? 930만 원 여기 봐요. 얘네 다 4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4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시가로다가 그러면 기존에 1500이 있었지 그치? 1500이 있었으니까 930만 원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2430. 2430만 원 됐어요? 그럼 그것은 243만 원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그 전용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며 여러분이 봐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표현하는 거지 그치?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잠깐만 오피스텔을 샀어. 사업자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 받았지. 그리고 주택을 임대했지. 그럼 부가세 환급 받았으니까 그 환급 받은 거 표현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나 오피스텔 이거 상용 공간을 임대할 거니까 부가세 환급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뜻이에요. 환급 받아놓고 진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너 환급 받은 거 표현해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을 샀어. 부가세 환급 안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할 거야. 안 했어. 사업자 등록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환급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주택을 임대했어. 문제 될 거 있어? 표현할 거 없잖아. 환급을 안 받았으니까 표현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전용된 당사의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이며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해놓고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직매장 반출은 여러분 여기 봐요. 직매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가로 몇 번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1번. 1번에 1000만원 입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번에 1000만원, 100만원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중요한 거는 단 사업장은 사업자나 총괄학부 승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나와야지. 그치? 만약에 사업자 ERP 쓰는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는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 안 되고요. VAT 신고서에도 반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다. 그러면 여기에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렇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하는 거 있죠? 자, 요거 입력까지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상사 찍어볼까? 하늘상사 2층에 1호, 그죠? 사업자 번호, 면적 15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임대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보증금이 얼마예요? 2억 원에 월세 300. 간주 임대가 604,931원. 1.2%니까 자동 계산이 되죠. 한우갈비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을 입력해 주시면 화면 맨 밑에 볼까?
화면 맨 밑에 두 개 합쳐서 월세 등이 얼마나 계산이 됐을까? 1,300. 간주임대료는 90만 5,752원. 맞습니까? 이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서만 작성하라고 그랬지. 이게 끝이에요.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자고요. 빠져나오세요. 있는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하거나 입력을 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1번 봤더니 다음은 이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표기 처리를 해라. 그리고 또 연습 많이 한번 해봤었단 말이야. 자, 거기 봤더니 미수금이 320만 원이 있는데 기타 자료를 봤더니 미수금에는 이기 예정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입금 잔액이 3,310만 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4,310만 원, 그리고 기타 자료에는 가산세가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가세 정리 분기는 12월 31일 날짜로 하시면 되겠죠? 수동결산입니다. 원래 부가세 예수금이 대면에 있었던 거지, 그치?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옮기면 되죠. 차변에 VAT 예수금, 차변에 VAT 예수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4,310만 원. 4,310만 원. 대변에 VAT 대금금. 대변에 VAT 대금금이 얼마죠? VAT 대금금이 3,310만 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여기 봐. 대금금 예수금 정리를 했더니 일단 요거만 먼저 여기 봐야지. 대금금 예수금 정리를 했더니 대변에 모자르죠? 뭐예요? 미지급 세금 1,000만 원. 일단 요 두 개만 비교를 하면 그죠? 대금금하고 예수금 정리만 하면 나머지 보지 말고요. 차변에 예수금이 4,310만 원이고 대변에 대금금이 3,310만 원이니까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란 말이죠. 근데 요번에 납부해야 될 게 1,000만 원인데 예전 때 환급 못 받은 게 얼마 있어요?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 까고 납부해야 되잖아. 여러분 여기 봐. 50만 원 까고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950이 돼야 돼요. 그럼 50만 원 깐 거는 여기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얘가 뭐예요? 미수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산세 20만 원. 여러분 가산세는 요번에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가산세만큼 다시 970으로 늘어나면 되겠네, 그치? 얘가 늘어났으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20만 원. 세금과 20만 원 됐습니다. 1번 분기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부가세 예수금 대금금 정리하고 미수금 쓰고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자. 다음은 강사의 결산 현재 정기예금 및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결산 분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는 월할 계산으로 해라. 정기예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 번째 12월 31일에 정기예금은 얼마예요? 얼마 예금했어? 2천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발생일자가 몇 월 며칠이니? 2022년 7월 1일이지. 그럼 여기 잠깐만 7월 1일에 정기예금 했죠? 7, 8, 9, 10, 11, 12 6개월이네. 12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15만원 차변에 미수이자 미수수익 15만원 대변에는 이자수익 15만원 차변에 미수수익 15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15만원. 자 두번째 정기예금 다음에 차입금이 있어요. 장기차입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1억 원이 있죠. 1억 원 곱하기 얘는 이자율 몇 %예요? 3%입니다. 곱하기 월할 계산이니까 12분의 10월 1일에 발생했잖아, 그치? 10, 11, 12,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올까 그러면? 75만원 차변에 이자 비용이 75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75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죠. 3번 세 번째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2,500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2,500 대변의 보통예금 2,500 여러분 확정급여형, DB형은 뭘로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2,500 사무실 근로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확정 기형 DC형으로 가입하고 1,3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퇴직급여지. 퇴직급여 1,300 대변의 보통예금 합쳐서 3,800 굳이 따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합쳐서 쓰면 되죠. 4번 영업권에 대한 상각은 여러분 잠깐만 참고로 영업권 뭐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의 상각은 99.9% 대부분 직접법을 써요. 직접법을 쓴다고요. 즉 분개 이렇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여기서 뭐지? 영업권 이렇게 직접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유령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유령은 내용뉴스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뉴스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5년? 손가락을 5개 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손가락 5개 펴서 여기 봐요. 손가락 5개 펴서 언제 출입했다고 그랬어요? 2021년 1월 1일 출입했다고 그랬지? 2021년도에 한 번 했겠지? 지금이 몇 년도에 2022년 할 차례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몇 번 남았어요? 4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6,400만 원 나누기 4 414 424 1,600만 원 나오죠? 1,600 이렇게 1,60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영업권, 시험제 많이 나오는 게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이런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을 쓰니까 손가락 5개 펴서 직접 빼줘라. 2000년도에 출입했으니까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요번에 할 차례지. 남은 거 4번 남았으니까 나누기 4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결산 문제가 1, 2, 3, 4번 4개가 있는데 모두 수동결산밖에 없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수동결산 입력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천인수 문제 보겠습니다. 원천인수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임의란 4번이 500번이라고 나와 있죠. 사무직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자 사원 등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원 등록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을 해라. 사원 등록 돼 있니 안 돼 있니? 그죠? 자 4번 500번 치시고요. 천천히 할게요. 500번 이름이 임의란이에요. 임의란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2년 5월 1일 입사일은 2022년 5월 1일. 자 그러면 잠깐만 봐요. 입사일 다음에 뭐예요? 2, 3, 4, 5번까지는 패스해도 괜찮아요. 2, 3, 4, 5, 6번까지는 패스해도 괜찮고 7번부터 따지시면 돼요. 7번부터. 7번이 뭐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죠.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외국에서 뭐 근로를 제공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번 패스. 생산직도 아니지 그치? 생산직도 아니니까 생산직 여부도 패스.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4대 보험 모두 적용자 대상자로서 2번 자료 보시면 1번에 입사일 했으니까
이번에 4대 보험 모두 적용 대상자로서 사원 등록에 등록하도록 하며 기준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0만 원. 얘 몇 번에다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2, 13, 14번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 보수월액 12, 13, 14번에 각각 다 250만 원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50만 원씩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료에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잠시 부양가족 명세 찍어보자. 배우자 3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아, 잠깐만. 이 사람 여성 근로자 맞죠? 임의란 여성 근로자 맞죠?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면 분여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칠판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이 얘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으면 뭘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월 급여가 밑에 급여자를 잠깐만 한번 봐요. 급여자를 보면 급여가 210만 원, 기타 수당 30만 원, 식대 20만 원. 다 합쳐도 얼마예요? 260이지. 맞아? 260 곱하기 5월달에 입사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 봐봐. 5, 6, 7, 8, 9, 10, 11, 12. 계산기 뜨대로 봐. 260 곱하기 8개월에 와요. 얼마예요? 3천만 원 되는데? 여기 봐봐. 얘가 3천, 지금 여러분들 뜨는 게 얘란 말이야.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260 곱하기 12 받은 게 얘인데, 얘도 3천이 안 되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3천이 안 되겠지, 그치? 이해가요? 당연히 얘도 3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녀자란에 1번 체크. 부녀자란에 1번 체크 했지요. 자, 밑에 배우자 3번 눌러주시고요. 배우자 3번. 이름은 주세영입니다. 주인번호 입력해 주시고,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자녀 주민세 역시 소득이 없죠, 그렇죠? 소득이 없어요. 20세 이하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7세는 안 되잖아요, 이제. 7세는 안 되니까 자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으로 체크 안 돼요. 네,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되고요. 배우자와 자녀 등록했지? 그 다음에 4번 자리 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했고요. 연말정산 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자, 얘는 맨 끝에 추가사항 찍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11번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있지요. 1번에 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감면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몇 월 1일이야? 일상 5월 1일이죠. 최대한 몇 년간이라고 그랬어요? 5년간. 2027년 5월달까지. 5월 1일에 입사했으니까 5월달까지. 2027년 5월 31일. 감면율은 최대가 90%예요. 감면율은 최대가 90%입니다. 연말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말 입력. 100% 네,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하서 나와서 2번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5월분 귀속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자, 이번 문제는 문제가 두 개네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급여 지급일은 6월씩. 그게 중요한 거예요. 5월 귀속 지급은 6월씩. 다시 한번 5월 귀속 6월씩. 막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메뉴에 급여자료 입력 클릭했으면 메뉴에 수당공제 클릭 한번 해볼까요? 메뉴에 수당공제 클릭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급은 있죠? 상여금 없으니까 부. 직책수당 없으니까 부.
월차 수당도 없으니까 부. 월차 수당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기타 자료를 봐야지.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비과세 맞아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식대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없으니까 부. 야간근로 수당도 없으니까 부.